저는 결혼 8년차,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36 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심각하게 싸웠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둘 중 하나가 양보를 했더라면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네요.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서로 감정 소모도 너무 심하고 이젠 다 그만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 말하는 대로 경우도 없고 싸가지도 없는 며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아들 낳고 육아휴직 딱 1년 했어요. 그때 빼고는 항상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살았고 결혼할 때 시댁과 우리 친정에서 똑같이 2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이랑 합쳐서 집 구하고 혼수 맞추고 다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댁에 신세를 진 것도 없고 남편에 비해 크게 조건이 모자라지도 않아요. 사실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고 시댁이나 저희 친정집에서 나중에 물려받을 만한 재산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할 필요 없이 그냥 부부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인데 시부모와 남편의 생각으로는 제가 한참 못난 사람이었나 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의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부모 생일이나 기념일도 다 챙겼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해봤을 때 시댁에 한두 번이라도 더하면 더했지 덜 챙긴 적 없었거든요. 시댁 가려면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데 아이 태어나고 난 뒤로부터 애 얼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 모시고 식사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 항상 시댁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명절 전날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일이란 일은 다 도맡아서 했고 명절 당일에도 친척들 다 돌아가는 오후 5시, 6시 넘어서 끝까지 남아 손님 접대와 술상 차리고 치우는 것 전부 하고 나서야 저녁 때쯤 친정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신혼 때 2년 정도는 명절에 친정 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보통 이틀 정도 자면서 친정에는 연휴 마지막 날 잠깐 들러서 밥 한 끼 후딱 먹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었죠. 남편한테 왜 친정에는 얼굴만 비추고 바로 돌아가야 하냐고 화내고 따지고 나서야 겨우겨우 지금처럼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여자분들 거의 다 그렇게 살겠지만 저도 시댁 가면 다리 뻗고 쉴 시간 없이 음식 만들고 술상 차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우리 친정집에 가더라도 엄마 아빠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합니다. 아빠랑 술상대 정도 해주고 잘 먹고 잘 자다가 집에 가는 게 전부죠. 좀 억울하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화내고 남편과 싸우려고 들면 그냥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은 일이니까요. 명절에 시댁에 가면 일하는 것보다 더 불편한 게 밤에 잠자는 겁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도련님도 3년 전에 장가가서 동서와 조카를 데려오는데 24평짜리 시댁에서 새 식구 8명이 잠을 자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시댁 인테리어 자체가 시부모 2분이 사시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안방을 제외한 작은 방 2개에 온갖 가전제품들과 짐들이 꽉꽉 차 있어서 이불 하나 펼 공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방이야 시부모 2분이 주무시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첫 번째 작은 방에는 일단 김치 냉장고와 장롱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안 그래도 작은 방인데 그런 짐들 때문에 이불 하나 펼 공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는 지금은 쓰지도 않는 피아노도 있고 남편이 대학 가기 전 학창시절 때 쓰던 싱글 침대도 하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애들이라면 모를까 성인은 절대 우리 시댁집 작은 방에서 다리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공간이 있는 거실에서 저와 남편 우리 아들 셋과 동선의 식구 셋이 이불 펴고 쭉 누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나마 거실 베란다 쪽에서 자면 다행인데 현관과 주방 쪽에서 잠을 자면 엄청 불편하고 자다가 몸이라도 뒤척거리면 현관 센서 등이 켜지는 바람에 다들 잠을 설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겨울엔 보일러도 잘 안 틀어주고 1인용 전기장판을 가족당 하나씩만 깔아주는 바람에 애들이나 장판 위에 올려놓지 어른들은 보일러가 들어올까 말까 하는 찬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 깔고 그냥 자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겨울은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추석은 보통 9월이나 10월 초에 있는데 그때도 아직 덥습니다. 더군다나 좁은 거실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잠을 자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기만으로 후끈후끈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저희 시댁 거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점입니다. 있어도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틀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안방에만 저희 결혼할 때 해드린 벽걸이 에어컨 하나만 있어요. 제가 추운 건 그나마 견디겠는데 더운 건 정말 못 참거든요. 시댁에서 눈치 보여서 제대로 샤워도 못하는데
밤새 더워서 땀 흘리고 뒤척이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어머님은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서 주방을 달그락거리며 뭔가를 하시고 저랑 동서는 꼼짝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도와드려야 해요. 3년 전인가 동서가 아이 낳고 첫 추석이었는데 양쪽에 애는 울고 더워서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다가 새벽 4시인가 넘어서 간신히 잠들었는데 해도 뜨기 전인 새벽 5시 반에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일어나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애들 아직도 안 일어났나? 지금이 몇 시인데? 젊은 애들이라서 그런지 시댁 어려운 줄을 모르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 듣고 또 어떻게 눈을 감고 잠을 자겠어요. 동서랑 같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고 진짜 시댁만 갔다 오면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노릇입니다. 남편한테 시댁 가는 거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이야기해봐도 명절이 원래 그런 거라면서 자기는 온 식구들이 거실에서 옹기종기 붙어서 자니까 어릴 때 생각나고 좋다더라고요. 지는 자기 집이니까 좋겠죠. 오죽했으면 명절 전날에 시댁에서 일 다 하고 근처에 숙소 잡아서 거기서 편하게 자고 새벽에 다시 들어오자 했는데 남편이 제 이야기 듣고 바로 인상 쓰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이 좁고 낡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저희 친정은 38평짜리고 아직 장가 안 간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 오면 편하게 잘 수 있게 방 하나를 통째로 비워두셨어요. 원래 엄마가 쓸데없는 인테리어도 안 좋아하고 집안에 물건 많은 것도 싫어해서 38평짜리 집이지만 실제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잘 안 앉는다고 거실에 소파도 없애버리셨고 외손자 놀러오면 맘대로 굴러다니라고 커다란 매트 깔아놓으셨어요. 이런 세세한 것들부터 양쪽 집에서 해주시는 음식이나 시댁과 우리 친정집 형편 같은 것도 다 이야기하자면 남편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는 지난 설날이었어요. 남편한테 이번에는 진짜 사람들 모이는 거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아이 걱정 때문에 시댁에서 안 자고 명절 당일치기만 하고 오자고 이야기했어요. 대신에 우리 친정은 아예 생략하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정말 죄송했지만 이 정도 양보 안 하면 남편은 아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미리 시어머니한테 명절 용돈이랑 차례비를 보내놓고 명절 당일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상 차리는 것 도와드리고 차례만 지낸 후에 집으로 바로 돌아오자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바로 도끼눈을 뜨면서 저보고 며느리 자격도 없는 여자랍니다. 그동안 제 생각해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었는데 배려해줄수록 만족을 모른다네요. 명절에 겨우 하루 자고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인연 끊고 따로 살라 합니다. 저는 절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서 다 같이 누워 자는 것도 싫었고 요즘은 건강도 걱정되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무리한 부탁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가볍게 말싸움하고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바로 다음날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셔서 저를 죽이네 살리네 이래서 며느리들한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완전 집안에 역적 취급을 하십니다. 저랑 완전히 이야기도 안 끝났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남편이 시모한테 일러 바쳤나 봐요. 괜히 욕먹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2차전으로 붙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말싸움하다가 남편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저를 배려하느라 본인 엄마한테 미안한 것이 너무 많다네요. 엄마 혼자 너무 고생하는데 제가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 시댁에 조금만 오래 있으면 얼굴 표정 싹 굳어지니까 본인이 불효자가 된 것만 같답니다.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머릿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불효자? 남의 집 딸로 왜 자기 엄마한테 대신 효도하라는 건가요? 명절에 시댁 가면 저랑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거 한번 도와준 적 없는 남편인데 본인 손으로 직접 효도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답니까? 시어머니한테 욕까지 먹은 마당에 저는 시댁 안 간다고 끝까지 버텼고 남편도 나중에는 앞으로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 저는 진짜로 이번에는 안 갈 생각이고 우리 애도 보낼 생각 없어요. 이번 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앞으로 돌아오는 명절에도 절대 시댁에서 잠 안 잘 겁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 노릇 다 하고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성에 안 찼나 봅니다. 자꾸 이 문제로 시끄럽게 하고 남편이나 시모가 또 한 소리 하면 저도 그땐 절대 참지 않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계산 다 끝났고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후기입니다. 설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남편과 결말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와 아들은 이번 설날에 시댁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진짜 안 간다고 하자 단단히 화가 났고
시모도 저보고 미쳤다는 말 이상으로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설 끝난 다음에도 남편이랑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야 하는 이야기지만 남편이랑 저는 결혼 출발부터 조금 차이가 났어요. 시댁과 우리 친정 집안의 재산과 부모님들 직업도 차이가 있었고 남편과 저도 학벌이나 연봉이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히 저랑 우리 친정 쪽이 조금 더 잘 살았죠. 하지만 연애할 때 저는 남자 연봉이나 시댁 집안 형편 같은 건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남편이 못난 모습 보일 때도 있었고 시댁에서 해준 것 하나 없이 시댁살이를 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살았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이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고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처음에 아들도 저를 따라간다 하고 저도 제가 직접 아들을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해본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훨씬 나았으니까요. 양육비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아들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야기했을 때 남편도 절대 안 된다 하고 특히 시부모님 둘은 집안의 장손 뺏어가려 하느냐고 완전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자신 있으면 아들 데려가서 잘 키워달라고 했더니 딱 3일 만에 다시 연락 와서 아들은 저보고 키우랍니다. 자기는 회사 다녀야 해서 아이랑 있어줄 시간도 없고 시부모도 3일 동안 아이랑 같이 있었더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봐요. 양육비 청구 안 한다는 거 아직 유효하지? 라면서 남편이 비열하게 웃길래 그건 그때고 지금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협의 진행 중이고 대부분 제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던 재산도 제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아들도 제가 키울 거예요. 친정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동에 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했고 제가 회사에서 늦게 끝나는 날에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십니다. 사실 결혼 생활 시작할 때부터 친정 부모님은 제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었지만 못해줘서 서운해하셨어요. 처음에 2천만 원 혼수 비용이 아니라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시댁에서 반대하시고 남편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못 받겠다며 거절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어있는 상태라서 남편이 야망도 있고 처갓집 재산에 기대지 않는 그릇이 큰 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우리 집안 도움 받으면 결혼생활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저는 우리 아들만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이혼하게 되면서 아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그만큼 더 큰 사랑으로 키워줄 겁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